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 장기가 될지 단기가 될지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직장 때문에 한 3년 정도는 확실히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. 애들 교육 때문에 한 3년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. 이런 분들 이제 이걸 렌트를 해야 될지 집을 사야 될지. 안녕하세요, 제이정입니다.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실 때 미래가 좀 불분명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? 뭐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집을 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들 많이 하세요. 근데 이거는 꼭 이렇게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사실 미국에는 이직률이 좀 높은 그 나라거든요. 3년 정도 뒤에는 뭐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. 뭐 내가 뭐 텍사스로 옮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캘리포니아로 옮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. 이런 분들 집을 사야 할지 렌트를 해야 할지 문의가 상당히 많으시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첫째, 예를 들어서 현찰로 집을 사실 경우 있지 않습니까? 융자 없이 캐시로 다 주고 살 경우에는 그냥 집을 사시는 게 맞으시고요. 둘째, 대출을 해서 융자를 받으시는 경우에 한 40% 정도를 다운하실 여력이 되시고요. 그리고 세금 공제가 가능하신 분들도 사는 것이 맞습니다. 셋째, 대출을 해가지고 집을 사셔야 되는 상황이 계신 경우에 세금 공제를 전혀 받으실 수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안 사시고 렌트를 사시는 게 맞습니다. 이렇게 하면 끝. 여기까지 보시고 아 그렇군 이렇게 바로 이해가 가시는 분들은 그만 보셔도 됩니다.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바로 제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. 근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. 첫째, 현찰로 사시는 경우에는 집을 사시는 게 맞으신 게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불에 샀단 말입니다. 그리고 사는 동안에 120만 원 올라갔습니다. 그러면 집을 팔면 되는 거고요. 100만 불에 샀습니다. 그리고 집이 80만 원으로 내려갔어요. 그러면 렌트 놓으면 됩니다. 이 렌트 놓는 부분을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좀 이렇게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. 전혀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. 그 어차피 에이전트들 하는 일이거든요. 부동산 에이전트들한테 맡겨놓으면 렌트 놓고 그게 수익 나오는 거고 그 수익은 은행 이자율보다는 낮습니다. 그러니까 똘똘한 부동산 에이전트 하나 정도 잘 알고 있으면 사실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. 물론 미국 집이 익스펜스 그러니까 소비가 좀 많긴 합니다. 집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지출이 나가는 게 좀 많기는 합니다. 그렇다 손치더라도 렌트비 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싸게 칩니다. 혹시 두 개를 사실 수 있는 형편이 되신다 그러시면 사이즈를 약간 줄여서 두 개를 사시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. 올 초에 젊은 분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요즘 젊은 분들이 참 되게 똑똑하게 잘하세요. 오셨는데 120만 불을 가지고 오셨어요. 120만 불을 가지고 오셨는데 70만 불짜리 방 3개 뭐 조그마한 사이즈로 하나 사고요. 그리고 나머지는 50만 불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 다운페이를 하고 80만 불짜리 듀플렉스를 하나 샀어요. 그리고 이쪽에서 나오는 돈을 이쪽에서 다 커버를 하고 한 달에 여기에 나가는 익스펜스, 여기에 나가는 익스펜스를 다 하고 그리고 모기지 내고 하니까 한 달에 남는 돈이 한 400불 정도 되더라고요. 400불 그거는 뭐 혹시 모를 공실률이나 무슨 그 급하게 쓸 일이 있을 때 쓰기 위해서 그냥 이제 저금을 하시고 계세요. 그렇게 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현명하긴 합니다. 그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그 부분 제가 다음에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둘째, 대출을 해가지고 집을 사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한 40% 정도를 다운페이를 하고요. 그리고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안 살 이유도 없고 안 사도 안 됩니다. 사야 되는 겁니다. 마찬가지 이유인데요. 40% 정도를 다운페이를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나 3년 정도 뒤에 나는 뭐 알래바마로 혹시는 어디로 다른 도시로 이렇게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렌트 놓으면 됩니다. 렌트 놓는 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십니다. 좀 전에 제가 언급해 드렸다시피. 그리고 이 세금 공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. 모기지 페이먼트하고 그 프로퍼티 텍스는 세금 공제가 됩니다. 프로퍼티 텍스 그러니까 재산세도 1년에 10,000불까지는 세금 공제가 되거든요. 그러면 세금 낼 돈으로 페이먼트 내고 세금 내는 겁니다. 집을 안 살 이유가 없고 집을 안 사서도 안 되는 겁니다. 이런 상황이 무조건 사셔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. 집이 안 팔린다 혹은 집값이 내려간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렌트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집값이 올라가면 팔고 가면 되는 거고요. 그럼 좋죠. 셋째로 대출을 해서 집을 사시는 경우 세금 공제가 전혀 안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입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 세금 공제 시킬 게 없지 않습니까? 그런 경우 집을 안 사고 그 렌트에 사시는 것이 맞습니다. 아무리 긍정적으로 그
계산을 해봐도 3년 안에 수익을 남기기는 사실은 좀 힘든 구조입니다. 거기에다가 monthly 나가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한 달에 얼마가 나가는 부분을 이렇게 꾸준하게 나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?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렌트 나가는 거하고 모게지하고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모게지하고 프로퍼티 텍스 내는 돈이 렌트 나가는 돈보다는 훨씬 더 높습니다. 끝에서도 3년 뒤에서도 그러니까 3년 뒤에 끝에서도 돈을 남기기가 좀 힘든 상황이 되고요. 그리고 그 3년 안에도 렌트를 사는 것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은 돈이 지출이 되게 되지 않습니까? 이런 경우는 안 사는 게 맞습니다. 물론 집값이 폭등할 걸 예상을 하고 그리고 집을 뭐 사실 수도 있는 건데 그럼 도박이죠.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내가 이게 끝났을 때 이 시점이 끝났을 때 있지 않습니까? 그러고 난 뒤에 후속타로 내가 이 집을 렌트를 놓을 수 있느냐, 그리고 렌트를 놨을 때 내가 플러스가 되느냐, 혹은 아무리 못해도 이번 정도는 만들 수 있느냐, 이걸 항상 생각을 하시고 집을 사시는지 마시는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. 플랜 자체가 확실히 5년 이상, 10년 이상 살 거라는 확실히 있으시다 그러시면 사시는 게 맞습니다. 당연히 렌트를 안 들어가고 사시는 게 맞습니다. 융자 금액이 좀 많더라도 집을 사시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. 어차피 부동산은 장기적인 게임입니다. 이걸 단기적으로 게임을 하려고 그러면 주식을 해야 되는 거죠. 부동산을 하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오래 버티면 어차피 인플레이션 따라서 올라는 가격은 돼 있습니다. 부동산은. 이상으로 미래가 약간 불분명한 상황, 그리고 뭐 3년 정도가 더 될지 덜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상황일 때 집을 사는 게 나은지 렌트가 나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으로 쉽게 일어날 전제 조건을 달아놓고 결정을 하셔야지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.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이사를 할 수 있다는 전제, 두 번째 전제 조건은 집값이 내릴 수도 있다는 전제.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사를 가든지 혹시 집값이 내려가더라도 영향이 없는 상태라 그러면 집을 사시는 게 맞으신 거고요. 근데 그 영향이 심하게 올 게 계산상으로 뻔하게 나오는 경우라면 속이 좀 쓰리더라도 집을 안 사고 렌트에 사시는 게 맞습니다.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든지 아니면 이메일로 요 밑에 제 이메일 주소 해놨으니까 이메일로 저한테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. 그리고 뭐 전화번호도 여기 있으니까 전화 주셔도 괜찮습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